여러분, 대장장이 이론 들어보셨나요? 대장장이 이론이란 한국 가치투자의 대가인 강방천 에셋플러스 자산운용 회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쟁터와 같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전사와 같은 기업에 투자하기보다는 그러한 전사들에게 무기를 팔 수 있는 대장장이와 같은 기업에 투자하자라는 아이디어인데요. 이 대장장이 이론을 쉽게 예를 들어보면 전기차 시장이 미래에 매우 유망한 산업임은 분명하지만 현재 테슬라, 토요타, 폭스바겐 등과 같이 많은 완성차 업체들이 이러한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각축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완성차 업체들은 전쟁터의 전사와 같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전사들에게 무기인 배터리를 제공하는 CATL,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이 바로 전기차 시대에는 대장장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기업들이 온라인에서 물건을 판매하려는 이커머스 시대에 과연 대장장이는 누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식유치원 야너주의 김파고입니다. 오늘 공모주 투자 실전반 영상에선 플래티어가 과연 이커머스 시대의 대장장이가 될 상인지 8월 1주차 주 후반에 청약을 하는 플래티어를 분석해보는 영상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 플래티어가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공모 개요는 어떻게 되는지 가볍게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플래티어가 앞서 설명한 전자상거래 시대의 대장장이가 될 수 있는지 따져본 다음, 세 번째로 플래티어에 청약을 하게 되면 예상 수익은 얼마가 되는지, 마지막으로 공모주 수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따져볼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오늘 영상의 주의사항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에 있어서 회사를 설명하는 부분은 회사의 IR 자료를 많이 참조하였는데요. 다만 영상에서 모든 내용을 다루기에 시간이 부족하기에 제가 판단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핵심적인 부분들만을 다뤘습니다. 따라서 플래티어 청약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회사의 투자 설명서와 IR 자료 등을 꼼꼼하게 읽어보신 뒤에 스스로 최종 투자 판단을 내리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또한 본 영상에서 언급한 종목의 가격 상승,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저희 야너주 김파고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플래티어의 회사 개요 그리고 공모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래티어는 플랫폼과 파이어니어의 합성어인데요. 바로 기업 고객들에게 디지털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가 바로 플래티어입니다. 이러한 플래티어는 비즈니스 플랫폼 산업과 기술 플랫폼 산업, 이 두 가지 사업 영역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사업 영역이 어떠한 일을 하는 건지는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으실 텐데요. 이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이러한 플래티어는 2005년 회사가 설립되었고 2007년 바로 플랫폼 솔루션인 X2 커머스를 출시하면서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러한 플래티어는 2016년 국내 최초로 온사이트 개인화 마케팅 솔루션인 그루비를 출시하면서 마테크 사업에 사업 영역을 추가하였고 2019년에는 모 소프트와의 합병을 통해서 데브옵스 협업 플랫폼 시장에도 사업 영역을 확장하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면 마테크가 뭔지, 데브옵스가 뭔지 생소한 용어들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에 대해선 사업 분석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플래티어의 공모 개요를 살펴보면 먼저 플래티어는 중복 청약이 가능한 마지막 공모주입니다. 청약일은 8월 4일에서 5일인데요. 환불일은 8월 9일 월요일이며 상장 예정일은 8월 12일 목요일입니다. 플래티어의 주관사는 KB증권과 하나금융인데요. 중복 청약이 가능은 하지만 공모 수량의 95%를 KB증권이 주관하고 단 5%만 하나금융이 주관하기 때문에 거의 KB증권의 단독 주관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플래티어의 희망 공모가는 8,500원에서 만원인데요. 공모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최종 확정은 8월 3일 화요일날 기관의 수요예측 결과가 공시되며 확정될 예정입니다. 공모 주식은 신주 100%로 180만 주를 모집하며 상장일 유통 가능 비율과 수량은 240만 주 29%에 해당합니다.
플래티어는 공모가 상단인 10,000원 기준으로 상장 예정 시가총액이 1,078억 원인데요. 일반 투자자에게는 45만 주를 모집하며 이때 모집하는 금액은 45억 원이 되는 아주 초소형 공모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KB증권과 하나금융투자 모두 청약 자격은 청약 전일인 8월 3일까지는 계좌 개설을 완료해야 하며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인데요. 공모가 상단 10,000원 기준으로는 증거금 5만원이 필요하고 청약 수수료는 KB가 1,500원, 하나금융투자가 무료이며 온라인 최저 등급 기준으로 KB는 7,000주를 청약할 수 있는데 이때 필요한 증거금은 상당 기준 3,500만원, 하나금융투자는 1,100주까지 청약할 수 있는데 상당 기준 550만원입니다. 자, 이러한 플래티어 정말 전자상거래 시장의 대장장이가 될 수 있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플래티어는 기업 고객들에게 디지털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인데요. 이러한 플래티어의 사업 영역은 크게 커머스 마케팅 사업과 디지털 전환 통합 사업이 있습니다. 자, 먼저 커머스 마케팅 사업은 간단히 말하면 온라인으로 물건을 팔고 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을 제작, 운영해주는 것이 바로 이커머스 마케팅 사업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회사 전체 매출의 88%에 해당하는데요. 이러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 및 개발 운영에 더하여 플래티어는 바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마테크 플랫폼 업체로서의 발돋움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테크가 뭔지는 바로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디지털 업무 전환이라 함은 바로 데브옵스 그리고 협업 플랫폼, 이 두 가지 플랫폼을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건데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회사가 내가 업무를 디지털로 전환하고 싶을 때 시스템을 개발해야 하는데 그러한 시스템 개발과 운영이 잘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바로 데브옵스이며 협업 플랫폼, 특히 최근에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회사에 재택근무 시스템 등이 필요해지는데 이러한 회사의 업무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플랫폼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플래티어의 역할이며 전체 2020년 기준 매출액의 12%에 해당했습니다. 플래티어가 하는 사업 영역 설명을 듣다 보니 마테크 그리고 데브옵스 등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이 마테크라 함은 바로 마케팅과 테크놀로지의 합성어로 이커머스 고객 행동 그리고 속성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서 AI를 통해서 고객에게 어떠한 추가적인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개인화 마케팅을 위한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한 쇼핑몰에서 어떤 상품이 관심이 있어서 검색만 하고 구매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이러한 AI가 나의 구매 패턴 과 행동을 파악해서 푸시 메시지로 이러한 상품은 어때요? 라고 상품을 제안하는 것이 바로 마케팅의 한 예입니다. 두 번째, 데브옵스의 경우에는 디벨롭먼트와 오퍼레이션의 합성어로서 시스템을 개발하는 개발팀과 이를 실제로 사용하는 운영팀이 유기적이고 상호 보완적으로 협업할 수 있게끔 해주는 운영 환경 및 방법론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러한 플래티어의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살펴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출액은 무려 연평균 70% 성장하면서 2020년에 매출액 약 400억 원을 달성하였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이에 따라서 매출액보다 더 높은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하며 2020년 기준으로 영업이익 36억에 당기순이익 26억을 기록한 플래티어입니다. 저는 플래티어가 전자상거래 및 회사들의 디지털 전환의 대장장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 이유는 현재 대형 유통사뿐만 아니라 온라인 커머스, 기타 제조사, 그리고 버티컬 플랫폼 등 모든 회사들이 이커머스 시장에 뛰어들어 온라인으로 물건을 판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다양한 기업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펼쳐지고 있는 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바로 전자상거래로 내가 물건을 팔 수 있도록 무기를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개발 및 운영하는 업체는 대장장이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심지어 플래티어는 이러한 플랫폼을 구축한 이후에 추가적인 개발 그리고 운영을 통해서 수익을 더 창출하는 대장장이인데요. 아래의 그래프를 살펴보시면 2010년 이커머스 플랫폼을 구축한 A사의 경우에 플래티어는 당시 일회성으로 매출액을 인식하지만 바로 해당 매출액은 다음 연도에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한번 구축한 플랫폼을 다시 또 개발한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해당 플랫폼을 운영하는 수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또한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추가적인 프로젝트들이 발생하면서 지속적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대장장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2019년 모소프트와의 합병을 통해 새롭게 진출하게 된 데브옵스 협업 플랫폼 시장에서도 데브옵스 시장의 성장과 재택근무 수요의 증가 등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디지털로 회사의 시스템을 전환하는 필요성이 커지면서 이러한 기업들의 니즈에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플래티어가 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플래티어는 단순 이커머스 플랫폼을 개발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커머스 고객의 행동 패턴을 인공지능으로 분석, 빅데이터를 쌓아서 다시 맞춤형 제안을 하는 그룹이라는 마테크 솔루션을 기업들에게 제안함으로 인해서 국내 이커머스 기업 중 130여 개가 그룹이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고객을 실제로 유입하고 매출을 증대시키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테크 그룹이 사업은 현재까지 무려 47억 건이 넘는 빅데이터를 축적했는데요. 이와 같은 추세면 내년까지 약 100억 건의 빅데이터를 모집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마케팅을 앞으로는 자동화하고 이 AI 통합 기반 마케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닦고 있으며 마테크의 그루비 솔루션은 회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유망해 보이는 사업의 경쟁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회사가 밝힌 맞춤형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는 크게 대기업 계열사, 그리고 중소형 기업, 마지막으로 글로벌 IT 서비스 기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대기업 계열사인 롯데정보통신, 신세계 INC 등은 관련 대기업들에게 시스템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업체이며 글로벌 IT 서비스 기업인 셉과 세일즈포스 등은 ERP 그리고 마케팅 툴을 제공하는 글로벌 IT 회사인데요. 이러한 대형 기업들에서 플래티어는 무려 170여 개의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데 국내 유통 3대 대기업의 플랫폼을 개발, 납품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어 회사의 기술 경쟁력을 파악할 수 있으며 또한 현재는 많은 기업들이 모두 전자상거래로 뛰어들면서 그러한 전자상거래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공급자보다 수요가 더 많아진 공급자 우선 시장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공급자 우선의 환경은 앞으로 플래티어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하는데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플래티어에 청약을 할 경우 얼마의 수익을 벌 수 있을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플래티어는 아직 공모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모가는 8월 3일 기관의 수요예측 결과가 공시되면서 확정될 텐데요. 지금부터 언급하는 예상 수익은 공모가 상단인 1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따라서 공모가가 얼마로 결정되는지에 따라서 예상 수익에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꼭 유의해 주세요. 또한 영상에서 언급하는 예상 균등 및 비례 배정 수량은 최근의 공모주의 청약 건수와 증거금을 고려한 추정치일 뿐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플래티어의 주관사는 플래티어의 평가 시가총액을 1,078억 원, 주가로는 12,700원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이는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는 업사이드 27%가 있는 가격입니다. 주관사는 해당 평가시총을 계산할 때 순이익을 기준으로 적용 배수 31배를 적용했는데요. 이때 비교한 기업이 핸디소프트, 코리아센터, DB, KCS인데 이 중에 KCS는 최근 4개 분기 기준 PER이 50배를 넘어서 최근 4개 분기 기준 순이익을 계산할 때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멀티플 31배를 적용할 때 참고했던 4개의 기업의 주요 사업 및 매출 구성을 살펴보면 핸디소프트, 코리아센터, DB, KCS 중에서 플래티어 매출의 88%를 차지하는 이 이커머스 플랫폼 마케팅과 가장 유사한 사업 영역을 가진 회사는 바로 코리아센터입니다. 이러한 코리아센터는 2020년 순이익 기준으로는 41배, 최근 4개 분기 기준으로는 36배라서 평균 38배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플래티어에도 똑같이 멀티플 38배를 적용할 수 있다고 가정하였고 두 번째, 올해 실적 전망을 기준으로는 2021년 1분기까지 현재 매출액이 약 80억 원인데요. 현재 수주잔고가 315억인 만큼 올해 매출이 400억 정도는 나올 거라고 예상해서 2020년에 이루었던 영업이익률 9.2%를 곱한 영업이익은 37억 원, 순이익은 매출의 약 7%인 30억 원을 예상하여 2021년 순이익 30억에 비교기업의 멀티플 38배를 적용한
목표 시가총액 1140억, 주가로는 13,500원을 목표가로 잡았습니다. 자, 수익을 예상하기 위해 추정해야 할 두 번째, 균등 및 비례 배정 수량에 있어서는 저는 플래티어의 KB증권과 하나대투 모두 청약할 경우에 예상 배정 수량을 KB증권은 3주, 하나금융투자는 0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먼저 균등 배정에 있어서는 KB증권에는 20만 건, 하나금융투자에는 15만 건이 신청되어 KB에서는 균등 배정으로 1주, 하나금융투자에서는 0주를 받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균등 수량은 11,000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 제 예상처럼 15만 건이 정말 청약이 들어올 경우 균등 배정의 당첨 확률은 10% 미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비례 배정에 있어서는 KB증권에는 증거금 4조 원, 하나금융투자에는 약 2천억 원이 모이면서 비례 경쟁률 평균 4,000대 1을 기록하여 최저 등급 기준 청약할 수 있는 KB증권 7,000주, 하나금융투자 1,100주를 청약할 경우 KB증권에서는 2주, 하나금융투자에서는 다시 0주를 배정받아 최종적으로 KB증권에서는 3주, 하나금융투자에서는 0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자, 이러한 수치를 근거로 플래티어의 온라인 최저등급 기준으로 KB와 하나금융투자에 모두 중복 청약할 경우에 필요한 증거금은 4,050만원인데요. 배정 수량 예상이 3주에서 4주이기 때문에 주관사의 평가가치인 12,700원에 팔게 될 경우 예상되는 수익은 8,000원에서 만원이며 PER 38배를 적용해 한 13,500원에 팔게 될 경우 만원에서 13,600원이라는 예상 수익이 나와서 정말 분석하기에도 민망한 예상 수익 만원이 나옵니다. 결국 이렇게 플래티어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보았지만 청약 수익이 너무 미비한 것은 이때 공모주 투자에 있어서 수익을 결정하는 데는 공모 규모가 큰 영향을 미치는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데요. 저 김파고가 8월에 주목하는 공모주 탑3를 만들 때도 영상의 첫 번째 기준은 바로 공모 규모였습니다. 그렇다면 플래티어와 같은 기간에 공모주 청약을 진행하는 엠로, 딥로이드, 한컴라이프케어의 공모 규모는 어떨지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표는 8월 공모주 청약 일정의 공모 규모 순위인데요. 플래티어와 청약 일정이 겹치는 종목 중에서는 바로 한컴라이프케어가 가장 큰데요. 일반 공모액 약 280억 원이며 그 다음으로 엠로가 57억 원, 플래티어가 45억 원, 딥노이드가 32억 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플래티어의 공모 규모에 아쉬움이 남는 투자자분들은 이 세 종목 중에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저는 세 종목 중에 공모 규모가 가장 크고 주관사 평가 기준으로는 상단이 조금 열려 있었던 한컴 라이프케어가 플래티어 다음으로는 매력적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래티어는 중복 청약이 가능한데 규모가 작습니다. 다만 플래티어는 전자상거래 시대의 대장장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자체는 매우 매력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플래티어에 청약을 할 경우 예상되는 증거금은 4천만원 수준이며 수익은 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공모주 수익에 있어서 공모 규모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 플래티어 공모주 분석이었습니다. 자, 8월을 시작하는 내일 8월 1일 저녁에 공모 규모로는 8월 공모주 중에서 네 번째로 높고 주관사의 평가 가치로만 보았을 때는 공모가 상단 대비해서 업사이드가 1등이었던 한컴 라이프케어를 자세히 분석하는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채널 구독 및 영상 알림 설정을 신청하시면 영상을 가장 빠르고 편안하게 보실 수 있으니까요. 아직 제 채널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채널 구독, 영상 좋아요 및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기다려주시고 시청해주시고 댓글까지 남겨주신 야너주 구독자분들 정말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7월 공모주 투자하느라 모두 고생하신 야너주 분들에게 다시 응원의 박수 드리면서 저는 8월 1일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